안녕하세요. 대우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에코프로 HN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에코프로 그룹사를 좀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 에코프로 HN 따로 설명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현재 주가 구간에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천천히 영상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HN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장기평 48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 이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자리 이탈이 나온다 했을 때는 5만원 선까지도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주가를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방으로는 현재 단기적 저항대를 봤을 때는 7만원 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평선이 좀 밀집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과거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가격대 또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이 내에서의 바운더리 내에서의 주가 변동성을 지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하방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에코프로 그룹사가 좀 무너지는 경우,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에코프로 HN도 동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에코프로죠. 그룹사 관련 기업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의 이슈라던가 호재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사가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라고 했던 같은 이유로, 같은 맥락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코프로 HN이 진행하는 사업이죠. 탄소 배출권.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슈가 아직까지 많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HN이 엮이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일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수주죠. 수주 공시. 이 수주 공시는 이 에코프로 HN이 진행하는 RCS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올 때, 그때 일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이 RCS 공급 계약이 있었죠. 규모가 한 240억 정도 됐었는데, 이 RCS가 무엇이냐? 온실가스 저감 설비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납품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장비를 납품을 하면 할수록 실적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 실적 부분이 실제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겠다.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어떤 이슈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외국인의 물량은 최근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이고, 금투 쪽에서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과연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거고요. 메이저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까지도 매도 물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매수를 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신한투자증권이 현재 18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21만 주까지 보유를 했었다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현재 18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좀 매도를 했느냐를 보면은 최근이에요, 최근. 최근에 이제 꾸준히 그냥 조금씩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조금씩 매도를 했지만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메이저 수급이 이 신한투자증권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증권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대략 7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한투자증권이랑 좀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신한투자증권과 바로 2등 메이저 수급인 이 삼성이랑 갭 차이가 커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물량이 가장 중요하고,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은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봤었던 지지 구간들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신한투자증권 물량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도 5만 8천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매수 타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차익 실현을 진행할 가격대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과연 이 골드만삭스가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지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이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급적인 부분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에코프로 HN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차트적인 자리들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메이저 수급들, 이건 어떤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수급들 그리고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퀄리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